11월 7일 금요일 광명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직전 회차 2류 경주 상당히 좀 치열한 접전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토요일 금요일보다는 어느 정도 좀 무난하게 우스컵이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전 김태율이 직선에서 취임 나오면서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후차권에서 김동훈이 따라 나서다 보니까 다소 좀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 직전 회차 이어서 연타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4대3의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컨디션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 좀 더 작전 정예상 유리하다는 점, 본인의 연대를 확실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쪽 라인 완승을 먼저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언론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임대성, 조재호, 최정환, 김영권, 정지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대성, 조재호, 최정환, 김영권, 정지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뷰 내용 살펴보면 임대성하고 박종현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빠른 시속 발에 나갔었던 임대성이 버텨냈습니다. 박종현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로키, 조재호, 이찬우, 이기호, 이기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주드럭 발에 나갔던 이로키를 상대로 특성급 강급자 조지호가 반바퀴 젖히고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지민, 여민호, 구동훈, 김한울, 강병석, 김범중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지민이 주드럭을 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구동훈은 젖히다 밀려났었고 한동훈은 좀 차신 벌리면서 대열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봉철, 하수영, 김종혁, 박종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조봉철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훈련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빠른 시속은 아니었었고 하수영의 마크, 김종혁은 따라 나서는데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권순하고 장경동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권순의 희속감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장경동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최정환, 정하전, 오태희, 강동주가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금주 최정환의 우스컵 시속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주드럭발에 나갔었고 정하전, 오태희가 호미권 마크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광명 우스컵 8라운드 정하전하고 최정환하고 정하전이 함께 동반 출전한다는 점에서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대성, 조재호, 최정환, 김영권, 정지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 우스컵 자체가 4대3의 맞대결로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혜용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뜸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막을 가능성이 높죠. 류근희하고 고강종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뜸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혜용이 자리 잡게 된다면 류근희하고 고강종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뜸도 부상 후 오랜만에 출전했다가 직전 회차 1루 경주 그래도 선행으로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힘을 쓰면 최영이 몰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고 이군이하고 고강종이 흥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주가 부진 만에 나가서 힘을 쓰게 된다면 정지민 아무래도 이찬우가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강동주가 과연 이뜸 최영을 상당히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주가 요즘 좀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선발급과는 다르게 우세에서 제기랑 팔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뜸이 긁어버리게 된다면 최영이 견제라고 한다면 강동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최영이 이웃팀을 챙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전 최영하고 이웃팀의 동반 입장 쪽에 최영하고 이웃팀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정지민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아무래도 젊다는 점에서 후미권에서 쉽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영이 마냥 이웃팀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승을 해야지
충분히 결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서면 아무래도 정지민이 빨려 들어가는 경주도 가능한 만큼 최영하고 정지민의 동반 입상은 뭐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으뜸과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영하고 이으뜸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최영하고 정지민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등급 사정 심사까지 한 달여 정도가 남았는데 강동주 이러다가 선발급 강급됩니다.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좋다면 정지민이 몰고 가고 이찬우가 쫓아 나서는 겨줘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뜸이 아직까지는 몸상 경주력이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에서 고전하게 된다면 정지민이 이찬우 호 맞춰 나가는 정지민하고 이찬우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장동주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정지민이 몰고 가서 강동주 짧게 가져가는 최영이 넘어서지 못하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아무래도 최영이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월등하죠. 하지만 선행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 강동주가 긁어버리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까지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정지민하고 이찬우예요. 정지민하고 강동주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뜸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최영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날라올 수 있는 정지민과의 타협 가능성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 잘만 하면 류근이도 최영의 뒷자리를 확실하게 물고 가서 쫓아간다면 노조 완승까지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7라운드 정인혁이 직전에 차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1호 경주에서는 저측이 나서면서 수성팀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정인혁 입장에서 김한율, 이로키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정현우가 초주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권순하고 김용권이 자리 잡고 박종렬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노조 완승도 권순우가 시속감이 괜찮기 때문에 김용권, 정현우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정윤혁이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죠. 이로키가 서두를 수 있기 때문에 정윤혁이 몰고 가게 된다면 김한율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한율도 직전 기복은 있어요.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속감은 상당히 좋아요. 정윤혁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는 한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정윤혁과 김한율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윤혁과 김한율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로키가 힘을 써서 버텨내기 다소 좀 버겁다는 점 아무래도 권순우가 홈미권 쫓아 나서게 된다면 정윤혁과 권순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정윤혁, 권순우가 오히려 김명권의 도움받아서 힘으로 버텨내게 된다면 정윤혁이 이렇게 믿다가 뒤늦게 취임 나온다면 간신히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윤혁과 권순우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혁과 김한율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정윤혁과 권순우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앞서 언급했다시피 2로키를 정윤혁이 믿고 경주년 8전 나갔다간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권순우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영권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정현우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받아서 쫓아가게 된다면 노조서들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 정윤혁이 원체 기세가 좋기 때문에 크지 않은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어차피 라인 맞대결이죠. 권순우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김용권, 정현우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좀 노조서들의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윤혁 인정하고 아무래도 김한율과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권순우가 홈이 공략 나설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선행감이 괜찮다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8라운드 최정환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소 좀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정환 과연 정하전, 여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병환이 대타 출전하고 있습니다. 주병환의 선행을 유성철이 활해 나가고 성종환이 쫓아 나서는 오히려 최원우가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최정환이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벗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이 최대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조군은 2조 때 최정원하고 정화전이 나란히 자리잡고 힘을 쓰는 동반 훈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95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이란 점 최정환이 힘을 쓰면 정화전과의 협공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최정환과 정화전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최정환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안정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환하고 정화전의 동반 입장 쪽에 지종훈련 때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던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화전이 힘을 썼을 때는 최정환의 뒷자리를 여민호가 막혀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노장이다 보니까 아키한 집중력 발휘해 나가기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여민호도 호미권 마키한 작전 펼쳐 나갔었던 경우가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최정환이 정화전이 힘을 쓰는 과정에서 유성철, 성종환과 호흡 맞춰 나갈 리는 없다는 점에서 챙겨주게 된다면 여민호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화전, 여민호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전은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지종훈 때도 함께 맞춰 나갔었던 두 선수 잡힐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면서 대타 출전하고 있는 주병환이에요. 힘을 쓰고 유성철에다가 성종환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최정환이 넘어서야 되는데 최정환이 또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넘어서지 못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4주전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유성철이긴 합니다만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부진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성종환 협공 가능할 것 같고 주병환이 얼마만큼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유성철이 짧게 추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성철하고 주병환의 동반 입상, 유성철하고 성종환의 동반 입상, 노조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정환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내선만 잡는다면 아무래도 유성철도 순간 시속보다는 지그시 올라가는 시속이죠. 주병환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시속보다는 지그시 올라가는 시속이기 때문에 최정환이 넘어서게 된다면 정화전, 여민호까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분위기 봐서는 정한혁에게 잡힐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급 9라운드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죠. 득점은 송정욱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특선에서 강급된 조재호, 송정호 상대로 직선 추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죠. 지정을 할 때도 조재호가 저치기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두 선수가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기환과 연합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정하고 문영인 여기에 김경환, 손진철이 협공에 나서게 된다면 안정이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문영인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송정욱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송정욱이 득점이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짧은 승부 위주의 경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송정욱이 안정욱의 선행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만큼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안정 입장에서는 문영인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영인도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송정욱과 협권 펼쳐 나갈 리는 없는 만큼 안재홍 입장에서는 문영인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재홍과 문영인의 동반 입장 쪽에 안재홍과 문영인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조재는 송정욱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정욱이 시원스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재홍과 송정욱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재홍이 송정욱 달아줄 리는 없고 조재호 달아줄 리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문영인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과 문영인의 동반 입상, 안재홍과 송정욱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송정욱이 지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는 견주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재호가 아무래도 송정욱 상대로 직선 추입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조재호 우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아무래도 후미권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조재호가 안정 상대로 추입 승부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조재호 선정 가능성 쪽 한번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상황인 만큼 안정 입장에서는 문영윤, 송정욱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송정욱이 넘어서게 된다면 조재호가 이를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조재호하고 송정욱이죠.
조재호하고 안재홍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서 겸손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재홍하고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조재호를 중심으로 한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서 겸손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속은 안종이 괜찮죠. 문영윤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재호, 송정욱 넘어서기는 쉽지만 않다는 점에서 안정과 문영윤의 협공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라운드 조봉철이 과연 연대세력 박훈재, 조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도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죠. 이규호가 이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조봉철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대상 경주 때 출전하지 못했었던 조봉철 하지만 2주 전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속은 11초 대 중초반 시속이 나온 모습을 보여줬어요. 조택, 박훈재 달고 쏘게 된다면 마크만 지켜내게 된다면 착순과 진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호가 내선 잡고 이규호가 이를 활에 나가게 된다면 조봉철, 손재호와 힘 대결에서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조봉철이 한상진이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조봉철의 뒷자리를 박훈재라든지 조택이 마크에 나가는 경주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크는 박훈재인 것 같습니다. 조봉철이 힘을 쓰고 박훈재가 홈이건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비너주 완승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이기호 상당히 좀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손재호까지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만큼 조택의 뒷자리는 이기호가 쫓아 나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봉철하고 이기호의 동반 입상 쪽에 조봉철하고 이규호의 동반 입상 물론 이규호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하지만 자력 취입이 가능한 이규호라는 점에서 조봉철과 이규호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택하고 박훈재 중에서는 아무래도 박훈재가 후미권 마키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조봉철하고 박훈재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인 만큼 조택과 박훈재입니다. 조택과 이규호예요. 조택과 박훈재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손재호가 조봉철과 힘 대결에서 타정부터 때려야 되는 이규호가 몰고 가는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조봉철이 넘어서다 퍼집니다. 아무래도 손재호가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이규호의 직선 추입발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어요. 이규호하고 손재호의 동반 입상, 이규호하고 손재호의 동반 입상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조봉철이 박훈재가 아닌 조택을 챙겨 나갈 수도 있죠. 창원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오히려 박훈재가 이규호의 뒷자리를 꽤 차게 된다면 이규호하고 박훈재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규호는 손재호를 활에 나가면서 추입 승부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오미권 박훈재가 쫓아 나서는 경주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택과 손재호의 힘 대결에서는 한상진이 있기 때문에 조택이 타점 잡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박훈재, 조택과 협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기호가 들이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조봉철하고 이기호의 동반 입상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박훈재가 쫓아 나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라운드 황정현이 다소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직선 추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직전 1호 11라운드에도 박병하고 황정현 동반 입상을 주력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렸었는데 황정현이 마크를 잠시 놓쳤어요. 하지만 직선에서 차가 나오다 보니까 어렵게 박병하, 황정현 동반 입상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김우현이 힘을 쓰고 황정현이 몰고 가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혹은 권종국이 힘을 쓰고 황정현, 김우현, 김일권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황정현 입장에서는 김우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도 가능하고 선행도 가능한 김우현 최근 다소 좀 주춤하면서 다시 또 점수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칫 더 떨어지면 선발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만큼 승벽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정현하고 김우현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양진우가 직전 회차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도저도 아닌 마크도 안 되고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양진우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김우현이나 권정국이 때렸을 때는 시속이 빠르진 않아요.
후미권에서 따라 나서게 된다면 황정현과 양진호의 동반 입장은 뭐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정현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김우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황정현과 김우현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황정현과 양진호의 동반 입장은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딱히 때릴 만한 선수가 없어요. 권종국, 김우현 힘을 쓰게 된다면 이래저래 황정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할 때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요, 요즘 선행 타임 잡지 못하고 있죠. 권종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현이 아무래도 부담 없이 힘을 쓰고 양진호하고 김범중이 쫓아 나섰을 때는 황정현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양진호하고 김범중이 뭐 직선 추입 대결에서 황정현 견제 나가는 경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진호하고 김범중의 동반 입장, 양진호하고 김범중의 동반 입장, 박정현도 한 번쯤 강금 면하기 위해서 뭔가 승부수 띄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양진호하고 박정현 정도는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황정현이 아무래도 김우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좀 황정현이 고전하게 된다면 비노조 서두를 중심으로 하는 양진호, 김범중, 양진호, 박정현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정현이 김우현과 호흡을 과연 깔끔하게 성공시킬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2라운드 민성기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회차도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민성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태하고 김두용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오태이가 힘을 쓰고 민성기가 몰고 가고 김두용이 쫓아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태이가 끝까지 힘으로 버텨내기 다소 좀 버거운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김두용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96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성기하고 김두용의 동반 입장 쪽에, 민성기하고 김두용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태이도 다소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시속감이 괜찮다면 민성기가 이를 활해 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성기하고 김두용입니다. 민성기하고 오태이 동반 입장 정도는 충분히 차선책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민성기가 김두용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성기 경주 보면 상당히 좀 생각이 많아요. 타임을 좀 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힘을 써도 되는 상황에서 타이밍 재다가 고전 면치 못하고 있는 민성기, 이번 편성 다소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김태현도 지금 고전이 계속되면서 선발급 강급 위기로 몰려 있기 때문에 뭔가 힘을 쓰게 된다면 장경동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편성 이성된 하수영 득점이 있긴 합니다만 선발에서 올라와서 득점이 많이 높아졌어요. 오히려 김태현이 하수영을 활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태현의 부진만해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저력 있는 선수인데 최근 다소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김태현이 자신감을 얻게 된다면 김태현하고 장경동입니다. 김태현하고 하수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노저수들의 협공 가능성도 삼복승에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현도 그렇고 하수영도 그렇고 생각이 많은 선수들입니다. 아무래도 민성기가 오태이 활에 나가면서 김두용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김태현이 장경동, 하수용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라인 맞대결 중에서는 한쪽 라인 완성을 좀 생각한 전략이 광명우스컵에서는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